20년 전 남편을 만나 결혼한 60대 여성 김 씨. 당시 남편은 김 씨보다 10살 많았고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한 아들은 김 씨가 집에 들어오자 집을 나가 독립을 했고 그 이후로도 새어머니인 김 씨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지병으로 숨지면서 김 씨는 남편의 아들과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편의 아들이 사실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 씨는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 아들과도 남편이 남긴 유산을 나눠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친생 부인 소송을 통해 남편과 아들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상속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숨진 후에 남편의 이제 전처 자식과 상속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6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아내는 20년 전에 이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초혼이었고 이제 숨진 남편은 재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은 60대 여성인데요. 20년 전에 이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얼마 전에 이제 지병으로 사망해서 굉장히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데 이제 혼인한 과정을 좀 지켜보면 20년 전 이제 40대 남편은 여성보다 이제 한 11살 정도 많았는데 이제 혼자 힘으로 이제 20살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둘 간의 마음이 잘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20살 아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이 새로운 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난 재혼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결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보통 좀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이제 아들들도 이제 보통 마음을 열죠 다시. 근데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고 냉랭하게 지냈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아들은 나는 혼자 나가 살겠다. 그래서 독립해서 살고 있었고 크게 다툰 적은 없었지만 이렇게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그 반면에 부부 관계는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는 이제 좋았지만 이제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남편의 아들과는 사이가 계속 안 좋았는데 시한부 판정 이후에도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 살날 남지 않은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는 한데 이 70대 남성 지병이 있었는데 지병이 악화가 돼서 병원에서 결국은 6개월 정도밖에 더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니까 아들은 오히려 이 부분의 목소리를 내는데 유산입니다. 아버지 유산 혹시나 새어머니에게 갈까 봐 이 유산을 제가 가져야 되니까 일정 부분을 나한테 미리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유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은 이랬어요. 워낙 이 아들에게 쓴 돈이 많았어요. 아들이 사업한다 그럴 때 사업비 다 지원해주고 또 날려 먹어도 또 주고 이래서 한 5억이 넘는 돈을 이미 아들에게 줬고 워낙 또 이렇게 돈을 잘 까먹다 보니까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떠나고 나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남편과 그 아들과 아내 사이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다 나한테 주십시오라는 아들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이 일로 이 아들과 새어머니 관계는 더 안 좋아져요. 새어머니 입장에서도 저러고 있는 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은 둘의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남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남긴 유산 총 10억 원 정도 집과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이 다 끝난 이후에도 이 아들은 남은 유산 당연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어머니와 이제 아들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픈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재산 문제가 불거지니까 더욱더 이제 안 좋아진 상황이었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사망하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이 아들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돼요. 우리 살해자분이 이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사망한 남편의 동생이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인즉슨 사실은 지금 아들로 알고 있는 아이가 남편의 전처가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와서 낳은 걸로 그 문제로 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 걸로 알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헤어진 전처가 혼전 임신해가지고 들어왔던 그 전처가 아이를 키울 입장이 되지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냥 자신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키워왔던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장례식장 같은데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많이 그런 얘기들 얘기인데 하거든요. 가족들 가족들이 얘기하다 모이면. 보니 쟤는 예. 어땠다, 뭐 어떻게 예. 살았다 이런 얘기하게 되는데 우연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어머니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상속, 특히 이제 재산은 내가 가져야겠다고 하면서 새어머니에게 이제 행패를 계속 부렸단 말이에요. 네, 장례식이 끝나고요. 오롯이 또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더 커진 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아들이 탁 찾아와가지고 이제 상속 문제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식인 나도 있는데 어떻게 새어머니가 더 받느냐면서 횡패까지 부르니까 이제 새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딱 아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아버지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빨리 상속 재산 받는 거에 혈안이 돼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친아들도 아닌데 이렇게 돈을 줘야 되나? 그러다가 경제적 지원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남편분이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처가 혼전 임신해서 낳은 아이를 그래도 거둬두고 잘 키워왔는데, 그러니까 또 부부 사이가 오히려 더 재혼한 다음에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 좀 드는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60대 여성의 이제 궁금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닌데 상속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친생 부인 소송을 해서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자식이 아닌데 상속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법적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자식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근데 법적으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 추정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추정을 뒤엎을 만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이 아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네. 이제 법적으로 사실은 뭐 아들로 이제 돼 돼 있고 있으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그 소송을 해서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지 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아들에게 상속 권한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5대 1로 상속권이 있다고 봐야 돼요. 배우자는 1.5가 되고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1.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새엄마죠. 새엄마 입장에서 본인이 이제 다 받고 싶으려 하면 이 친생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친생 부인 소송은 좀 특이합니다. 부나 처, 그러니까 부부 일방이 그 자식한테 친생의 추정이 되는 자식한테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부 아니면 처. 여기서 문제가 새엄마가 과연 모친이 되느냐, 이게 지금 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백준 변호사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버님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아닌데,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전처, 이혼한 전처가 진짜 아니다라고 확인해줘야 돼. 확인해줄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금 전에 아.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친생 부인의 소송은 부 또는 모가 예.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새엄마도 뭐 모로 아닌가요? 볼 수 있나? 뭐가 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도 판결이 계속 엇갈렸었어요. 실제로 1심 법원에서는 이거는 법에 써 있잖아. 부 또는 모, 엄마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제 친생부인 소가 안 된다고 했었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새엄마 같은 경우에도 상속 유무, 그다음에 상속의 비율,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분쟁을 감안한다면 이거는 법에는 부 또는 모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모는 생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머니가 어머니, 그 예. 부인이라고 해야겠죠. 이 남편과 그 부부 관계, 그 경우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한목적적으로 좀 해석을 했었어요. 예.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다시. 아. 대법원에서 재혼한 아내는 친생 부인 소송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새어머니, 지금 우리 사례를 보내주신 사례자 같은 경우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결혼했을 때 그 부모가 그렇죠.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된다. 예, 아닌 거 알아요. 예. 아닌 거 알지만서도 이거를 다툴 수 있는 사람은 2명, 친모하고 친부는 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하지, 새엄마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대법원 원칙적인 견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왜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신생분해소 이게 지금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근데 예전만 해도 발가락이 닮아서 이 내 아이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특히 아버지가 너 내 아이 아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내칠 수 있는 그런 아동 학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서 태어났던 아이라면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 추정을 해주자. 그리고 그걸 번복시키려면 재판을 통해서 해라.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아버지만 하는 것을 어머니도 추가를 해준 게 엄마 아빠가 둘이가 되는 거지.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빠만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러네요. 신생 부인의소입니다. 예. 그걸 너무 확대해가지고 재혼한 엄마도 하고 또 재혼한 엄마도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친생 부인의소의 어떤 연역 입법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래 아버지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친엄마만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만 해야 되지 그 이상 더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새엄마가 주장을 제가 보니까 하지만 친엄마도 좀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나의 아들인가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네. 아버지만 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아니에요? 아버지만 할 수 했었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네. 사안 같은 경우에 어찌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살해자분 입장에서는 좀 아니 친자식도 아닌데 아. 지금 이거를 상속을 나눈다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돌이켜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 입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 입장에서 내 아이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그냥 호적에 놔뒀잖아요. 아.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출생 신고가 무효일지라도 입양으로서의 효과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입양으로서 뭐 나는 법률적으로 양친자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살다가 사망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결정했던 걸 본인 스스로 전혀 아버지와 의사 상관없이 뒤집는다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보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아버지의 의사대로 예, 이 예. 아들이 핏줄은 섞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속 권한을 행사하는 게 그러네요. 법리적으로 맞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진 남편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에 이렇게 아들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건 입양으로서의 효과가 있어요. 인정을 실제로.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속 문제에 있어서의 아내가 1.5, 아들이 1 이렇게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6억, 4억 이렇게 갖는 6억, 걸로 4억 좀 정도 정리하면 될 것 되겠군요. 같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